민주당 좀 가보면 주말에 추가 결과가 나왔죠. 정청래, 서영교 뭐 이런 친명계 대표적인 의원들이 대거 단수, 그리고 반면 비명계는 경선에 나서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비명계 서른 의원은 탈당 의사까지 밝혔는데요. 김삼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마땅치 않으세요? 서른 의원이 이번 육선 도전이에요. 네네. 근데 자신이 하위 20% 들어갔다고 탈당 얘기하는 게 이게 사리에 맞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후배들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도 사실 모자라는데 민주당에서는 왜 이렇게 탐욕스러운 국회의원만 보이나? 전 그래서 좀 한숨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서른 의원뿐만 아닙니다. 자신을 비명계라고 자칭하는 의원들 중에서도 4선, 5선, 3선 지금 도전하는 의원들이 수두룩이에요. 그런 의원들이 과연 민주당에 그러면 정치혁신의 가치를 세우는데 자신들이 뭘 할 수 있을 것이냐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이건 동의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당대표가 검찰이 저렇게 수백 회씩 압수수색하면서 저런 식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런 당대표 또 그런 검찰의 태도,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 독재 정권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와서 이렇게 다선 의원들이 투쟁하는 모습 한번 제대로 보여준 적 있습니까? 무엇이 자신이 어떤 정치적 소신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든 아니면 불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있잖아요. 민주당은 함께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지킬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땐. 그러놓고 뒤에 앉아가지고 매일 당대표 물러나라는 소리밖에 더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의 반발은 저는 좀 비판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리해 나가는 작업을 할 필요도 있겠다. 저 자연스럽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천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래요. 한 20명 정도 공천을 하잖아요. 근데 비명계 쪽에서 얘기할 때는 친문계는 윤건영 의원 한 명만 단수 공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도 지내고 이계호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수 공천 받는 의원들이 많아요. 고민중 의원도 최고위원도 단수 공천 받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의뢰 당연히 받는 거고. 그럼 비명계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친명 원외 조직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친명을 자처하는 사람이 경선만 붙여줘도 막 죽는 소리 하는 이런 방식들을 이걸 어떻게 봐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부작용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는 민주당이 들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공천 과정의 혼선도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이대로 국민의힘처럼 야당으로서 어떤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시끄럽지 않게 안정적으로 할 거야. 그래서 공천 다 나눠주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힘보다는 더 많은 공천을 해야 되는 텐데요. 남은 공천을 하더라도 정말 능력 있는 의원들, 그동안에 능력 보여주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눌러 앉아있던 기득권화되어 있는 의원들 과감하게 이번엔 정리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국민의 눈높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당 공천 위기 관련돼서 주말에 회의까지 열었죠. 심야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습책에 대해서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공천 내용을 다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진짜 두 당이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절차적인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공천관리위원회 총선 기획단 만들어가지고 룰을 다 세팅을 해놓은 것은 맞죠. 근데 그 룰 세팅 자체가 좀 잘못됐고 불공정됐다라고 경선에 끼지 못하거나 공천에서 낙천한 분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그냥 별로 말 안 하고 그냥 우리는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당신들 시끄럽게 해도 그냥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공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당신들 여러 가지 얘기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렇게 그냥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냥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비명 행사시키는 그런 공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으로 비명계가 공천 학살당했다. 친명계 다수가 지금 공천 받고 있다. 이건 우리가 세분화해서 살펴봐야 되고 당원들 구성 비용,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당내 역학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냥 그렇게 프레임이 짜졌어요. 지금 비명계들은 공천을 못 받는구나. 친명계들 공천 받는구나. 정말 우리 사자성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비명행사, 친명횡재 이런 게 막 떠돌아다니잖아요.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민주당 공천 잘못됐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프레임과 구도 자체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에게는 상당히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왜 당대표를 지키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런 당대표를 왜 지킵니까? 민주당을 지키라고 했지 당대표 지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당대표가 저는. 여러 가지 수사와 법정에서 여러 가지 재판받고 있는데 왜 당대표 그만두라고 하냐고 왜 당대표 지키자고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앞에서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렇게 곡해하시는지 왜요? 모르겠는데요. 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 그러니까 이른바 과잉수사나 검찰권 남용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위기이지만 민주당도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을 일단 지키고 지키는 데 있어서 뭐 법률적으로도 지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검찰에 항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데에서는 같이 한꺼번에 공조하고 동조하고 지금 민주당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게 민주당이 어떻게 위기에 구분이 처한 돼요? 거잖아요. 그게 네.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 그래서 왜 자꾸 이재명 당대표 그만두라고 뒤에서 총질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적으로 당을 운영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낼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당 운영에 관한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곧 민주당의 위기이기도 해요. 근데 뒤에서 팔짱 끼고 서가지고 이재명 대표 가든가 말든가. 그럼 민주당은 당대표 바꾸면은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정당입니까? 민주당은 위기로 안 빠져요?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문제죠.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를 네. 봐보세요. 이재명 당대표의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2배예요. 그런 당대표가 총선을 지휘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민주당의 위기는 이재명 당대표의 위기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 당대표 그만두라고 왜 못합니까? 윤석열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분명히 그만두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그 쪽에서 논리대로 계속 하면. 그러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지금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지키자라고 안 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민주당 공천의 지금 바로미터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 것 같아요. 2016년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의 핵심은 유승민 공천주냐 마냐 이거 가지고 친박 비박끼리 막 엄청나게 싸우고 당대표와 네, 대통령실 네. 싸웠거든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공천 여부를 두고 친문 세력, 친명 세력 서로 막 지금 되게 싸우고 있잖아요.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어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뭐 공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공천 주는 걸로 굳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4주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온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인 리더십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